취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우리에게 친근한 주제, 스타트업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꼭 스타트업 얘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직장인의 어떤 삶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요즘 되게 이슈가 많은 그 카공족, 사실 요즘이 아니라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게 잊을만 하면 얘기가 나오는 이제 쿨타임 차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고 약간 이런 주제긴 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간 사용의 트렌드에 대해서 네. 한번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긴 하는데 한번 얘기해보고 이제 이것저것 관련돼서 새롭게 생기는 그런 공간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주제가 카공족이니만큼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엠마? 어떠신가요?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카페는 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공부는 조용한 곳에서 그쵸. 네, 하기를 선호하고요. 네. 네. 다른 뭐 업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실까요? 네, 업무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곳에서 하는 걸 선호하고 네네. 다만 이제 코로나 때 네. 그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어후. 하나 그때는 이제 거의 마지막 날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스터디 카페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좋아졌더라고요. 가보셨구나. 네. 네. 한 번 가면은 조용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다 클로즈드 된 공간도 네, 할 수 있고 네네.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해서 하루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주제를 가져온 게 제가 최근에 스터디 카페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의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약간 라떼 같긴 한데 저희가 라떼일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독서실이랑은 너무 차원이 다른 되게 좋더라고요. 네. 스터디 카페가. 저는 사실 독서실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독서실을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 너무 시설이 좋고. 시설 좋죠. 네, 시설 좋고, 뭐 커피도 주고. 그렇죠.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얼음 기계 다 있고. 네. 뭐 간식 주는 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그런 복합기 같은 거 다 있고, 뭐, 공간도 막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스터디 카페 되게 좋다. 근데 제가 간 데는 되게 사람이 없었어요. 엠마가 간 데는 어땠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되게 조용하고 시선 좋고 좋은데, 저랑 다른 주말이었는데 다른 어떤 분 한 분 이렇게 2명밖에 없어서 되게 없다. 근데 카페에는 되게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 하잖아요. 공부하는 그렇죠. 사람이든 뭐 노트북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사실 주제를 오늘 가져온 건데 일단 이제 카공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게 좀 활성화 그렇죠.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빠른 인터넷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때는 뭐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뭐 과제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쵸. 그때도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노트북 활용을 하는 적이 많아서 네, 카페에서 네, 같이 이야기하고 그죠, 과제했던 생각은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그 모바일 기기, PC, 랩탑 포함해서 네. 모바일 기기 되게 보편화되고 그리고 빠른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이 카공족을 품는 과정에서 이제 네. 이런 트렌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그 최초로 그 커피 전문점 매장에 그 무료 와이파이를 도입했다고 해요. 2010년 6월에. 네. 그래서 그냥 모든 매장에서 이제 와이파이와 콘센트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스타벅스의 어떤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전략 네. 같은 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뭐 문화를 판다, 공간을 네. 판다 약간 이런 전략이었어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제공하는 거를 좀 컨셉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카페 나가서 뭘 한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스타벅스 가서 뭘 한다라고 처음에 좀 시작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카페들이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카페에서 뭐를 노트북을 들고 뭘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고 갈 거냐 아니면 내쫓을 거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타벅스는 그런 빠른 회전율을 포기하고 일단 카공족을 흡수하는 정책을 펼쳤던 거고 근데 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스타벅스랑 이제 1, 2위를 다투었던 커피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와이파이 없고 콘센트도 없고 약간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와이파이도 열고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마켓 시어가 다 이제 스타벅스에 넘어간 후였고 그래서 이런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시작한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작은 로컬 뭐 조그만 커피 전문점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실 와이파이 없는 카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카공족들이 어떻게 카페를 사용하냐를 보면은 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요. 그렇죠. 혹시 보셨던 것 중에 이런 것까지 여기서 하고 있다고 혹시 느끼신 거 있으세요? 과외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셨구나. 네. 저도 말로만 듣긴 했는데.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에서. 과외를 진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래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막 계속 이제 학생이 번갈아가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보험 상품 같은 거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이건 많죠. 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렇죠. 상품 설명하고 네. 네, 뭐 계약하기도 하고 뭐 그런 케이스 있었던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터디 그룹 뭐 아니면은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 공부 그냥 하시는 분들 등등등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탁 트인 공간? 네. 공간이 좀 넓고 탁 트여 있으니까 뭔가 네. 좀 내가 넓은 곳에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느낌? 그쵸. 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인데 사실 집에 있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답답하고 또 요즘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서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좀 원룸 같은 데 많이 사니까 내가 쓰는 공간이 너무 작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좀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스타벅스나 뭐 그런 와이파이가 되는 좀 대형 커피 전문점들 그런 곳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좀 탁 트여 있으니 좀 환경이 더 괜찮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뿐만 아니라 그런 커피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요? 집에서 내가 혼자 뭘 하려고 하면은 사실 집중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눕고 싶고. 그렇죠. 네, 저도 좀 많이 누워있는데 집에서. 누워있고 싶고 막 그냥 그런데 어쨌든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페에서 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카페에서 누울 수 없고 어쨌든 나도 어느 정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섞여가지고 좀 뭐를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분위기? 네. 분위기가 좀 제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찾아본 거는 사실 학습을 하거나 집중을 하는 것도 완전히 조용히 이렇게 고독한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따뜻한 분위기 네. 사람 좀 그래도 있는 개방된 형태에서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오히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중에 편하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데서 훈련을 하는 게 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요 의견은 자식 4명을 도쿄대 의대에 보낸 한 일본인 어머님이 이제 SBS 스페셜 다큐인 공간의 힘이라는 데 나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자녀분들이 이제 거실에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간에서. 네, 오픈된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또 비슷하게 얘기를 또 하시는 게 뭐 알쓸신잡에서 예전에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적 공간에 어떤 경계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이제 몰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카페에서의 상황이랑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네. 뭔가 이제 전체적인 큰 배경은 자꾸 바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음악도 바뀌고, 약간의 백색 소음도 들리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내 책상, 내가 쓰고 있는 테이블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좀 환경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무조건 조용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집중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사실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게 좀 발견이 되는 뭐 그런 계기가 이제 카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색 소음이 있어야 더 집중이 잘 된다, 집중이 잘 된다 이런 뭐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카공족 논란 되게 많긴 하잖아요. 많이 보셨나요? 약간 카페 진상. 그렇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높아지고.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거나 음식점이든 카페든 회전율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카공족이 많다 보면은 이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회전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음료 하나만 시키고 막 4시간, 5시간 앉아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밥을 먹고 다시 갔다 온다거나 자리를 받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쪽지를 최근에는 이제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 해달라고 쪽지를 카페에서요? 네, 카페에서 도서실이 아니라 시끄러운데 조용히 해달라고 쪽지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카페는 얘기를 하는 공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반 손님들에게 이제 눈치를 주는 그런 현상들 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사실 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페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약간의 백색 소음과 뭐 그런 것들 플러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접근성이 사실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좀 자주 가는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네, 그쵸. 스세권. 네. 스타벅스는 항상 되게 입지가 좋은 곳에 입점을 하고. 그렇죠. 네, 카페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뭐 내가 굳이 좀 한참 걸려서 차를 타고 독서실이나 뭐 아니면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좀 편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동네 카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백색 소음 얘기하니까. 네네. 이제 코로나 때는 카페를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에서 스타벅스 음악을 검색을 해서 틀면서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이게 주로 재즈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틀어놓으면 진짜 내가 스타벅스 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집중이 잘 되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항상 그 뭔가 BGM 깔아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적막한 것보다는. 물론 정말 급하고 중요할 때는 조용한 게 좋긴 한데 제가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리서치를 하다가 찾아보면 스타벅스가 그 음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 어떤 컨셉마다 뭐 그리고 타임 시간대마다 트는 음악이 약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뭐 보사노바, 재즈 등등등 해가지고 클래식해서 맞아요. 다 있고 뭐 그런 뭐 앨범 같은 것도 아마 스포티파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아마 스타벅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또 딴 얘기인데 제가 스타트업을 다니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랑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보니까 음악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요? K-팝 음악이. K-팝? 네. K-팝은 근데 너무 약간 집중이랑은 거리가 먼데? 네. 저도 약간 꼰대라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처음 갔을 때 일단 그때는 개발실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누가 트는 거죠 그거를? 개발자가 틉니다. 그냥 개발자, 디자이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블루투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트는 시스템이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고. 네, 그쵸. 있죠. 공용으로 있고. 성공은 돌아가면서 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따로 점심을 먹거나 할 때 나는 이전에 회사 다녔을 때는 사무실이 정말 적막했다. 그런 걸 선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터져 있어서 너무 놀랐다. 다 불편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자기 이전에 스타트업 있을 때도 이랬다. 진짜요? 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게 뉴 노멀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가 말소리 나오는 거는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그런데 재즈 음악을 틀어줄 수는 없냐. 가사는 최소한 없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그런 거 위주로 다들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이제 OST 음악 중에 이제 약간 인스트루멘탈 그 목소리가 없는 거 그런 거나 재즈나 그런 걸로 틀어놓고 있는데 안 틀진 않네요. 아예 없으면은 저도 아예 없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사무실에서 저도 그렇긴 해요. 그게 불가능한 거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네. 약간 세대 차이 나는데? 그쵸. K-팝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K-팝이라. 저도 K-팝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런 친구들이 틀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K-팝 음악을 인스트루멘탈로 틀어놓고 갑니다. 가사가 없는. 네. 근데 이게 알잖아요. 이제 K-팝 본인이 익숙한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없는 걸 알면은 의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떠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싶은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이제 다른 친구 라운지로 갑니다. 라운지는 그냥 제 스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거나. 근데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는 좀 솔직히 옆에서 회의로 얘기 좀만 하는 것도 진짜 급하고 이럴 때는 바쁠 때는 진짜 거슬리거든요. 회의실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음악을 그렇게 튼다라고 하면은 이게 회사를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너무 꼰대 같나?
어쨌든 네, 이런 네. 세대 차이. 네. 충격적입니다. 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백색 소음 다시 돌아와서 네네네. 네. 카페에 백색 소음 중요하죠. 네. 이런 게 있으면 확실히 좀 집중이 되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스타벅스 백색 소음을 녹음해서 맞아요. 있어요. 막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ASMR처럼. 네. 근데 저는 요즘 카페 되게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사실 어딜 가나 카페 가면 너무 시끄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찾는 발길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서실에는 사람들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독서실과 카페는. 독서실은 되게 약간 폐쇄적이고 어쩔 때는 사면이 다 막혀있기도 하고 약간의 그렇죠. 잡음도 허용되지 않는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실의 수가 23년 초에 이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최근 1년 동안 독서실이 1000곳 넘게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물론 카페를 찾는 발길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독서실이 좀 이렇게 개방된 공간은 아니다 보니 좀 덜 갔었던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세통계 포털이라는 거에 따르면은 전년 대비 이제 10% 정도 줄었고 독서실 사업자가 그래서 뭐 지금은 한 8,387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독서실 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스터디 카페 같은 게 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독서실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실은 학원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학원업의 통제를 받는데 스터디 카페는 공간 대여업이래요. 그래서 학원업이 아니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 이거를 합치면은 뭐 절대적인 수는 안 줄었을 수도 있겠죠. 독서실을 뭐 스터디 카페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과금이 우리가 예전에 독서실 하면 1일권 아니면은 뭐 월 정액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터디 카페는 더 짧게 이제 시간당 하기도 하고. PC방처럼. 네. 그때 가셨던데 얼마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계셨나요? 한 6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계셨네. 네. 집중해서 한 번 딱 하고. 그러면 10,000원 넘게 나왔겠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무인이었나요 혹시? 사람은 있긴 있었어요. 사람은 있긴 알바 있었고. 한 분이 있긴 있었는데 뭐 많지는 않았고. 저는 제가 딱 2시간 있다 왔는데 4,000원인가 3,000원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두커피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일반 아메리카노 가격보다 거의 싼 수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금이 되고 또 요즘 스터디 카페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40대 남성이 많기 때문에 이 스터디 카페 안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스터디 카페는 보통 이제 당연히 모든 연령이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10대, 20대 공부하는 한창 공부할 나이이신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커피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 외에 냉장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따면 탕비실 같은 공간, 뭘 간단히 먹을 수 있고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옛날 그 독서실에서도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되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오픈형 카페처럼 오픈형 테이블이 있고 아니면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가 있는 데가 있고 또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가 뭐 스터디 카페라고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조용한 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좀 이런 타이핑 소리 같은 거 거슬릴 수 있어서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또 별도의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터디 카페들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뭐 토즈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뭐 작심, 뭐 르하임, 랭스터 등등 이런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은 인테리어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제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간다. 근데 생각보다 스터디 카페도 조용해서 이제 그냥 카페를 가시는 그런 분들이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많다. 스터디 카페 오픈한 공간도 있긴 한데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조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카페를 가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정말 내가 그 돈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커피 한 4,000원짜리 마시고 좀 더 오랜 시간 있는 게 더 싸긴 하거든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스터디 카페보다는. 어쨌든 스터디 카페는 4시간 이상 있으려면 거의 10,000원 막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나요? 초등학생까지 공부를 합니다. 저는 동네 카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한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친구 2명이 와서 이제 커피는 못 마시니까 주스 같은 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숙제를 막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카페가 많고 접근성이 좋긴 한데 이제 그 되게 애기들 같은 친구들도 와서 이제 하는구나. 난 어렸을 때 친구 집 가서 막 하고 학교에서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또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중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너무 많이 하고. 그럼요. 돈이 용돈 많이 받나 봐요.
그런가 봐요. 커피 한 잔에 꽤 가격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을 그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 창업자가 제3의 공간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이거를 더 먼저 말한 학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라는 분이 더 그레이트 굿 플레이스라는 책에서 이게 한 1980년대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그래서 제3의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업무 공간, 회사나 휴식 공간, 집이 아닌 그 사이에 어떤 위치한 사람들이 좀 이제 스스럼 없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현대인에게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는 좀 비공식적인 공공생활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막 꼭 가야 돼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가면 대중들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공의 공공 공간인 거죠. 공공 장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곳의 특징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대화가 중심이 되고 네, 뭐 개인을 존중하는 접근성이 좋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뭐 제안을 먼저 한 거긴 하지만 사실 프랑스의 살롱 문화가 가장 먼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도 커피를 약간 그렇죠. 카페, 살롱 이런 데서 이제 맞아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쵸. 그런 게 주로 이제 맨 처음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 뭐 휴식도 그렇죠. 되고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제3의 공간 그런 게 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제3의 공간의 역할을 기능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제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제3의 공간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나요? 마을회관. 마을회관과 마을 앞에 그 정자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골에 사신 분이 아니면 공감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카페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도시에서는. 떠오르는 게 없긴 하네요. 도시. 확실히 시골은 그런 정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같은데, 한국 도시화가 금방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카페 말고 뭐 다른 게 없나? 이런 걸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일단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사실 공공도서관 마지막으로 가보신 거 언젠가요? 생각이 잘 안 나죠.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일단 책 같은 거는 사서 보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책은 사실 도서관에 가도 이제 다 대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뭐 예약을 걸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서 보는 경우가 좀 많고 뭐 요즘은 전자책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공공도서관에도 전자도서관이 요즘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일단 좀 아무래도 어떤 그런 공간, 제3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책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강하긴 하죠. 책을 보는 곳, 책을 안 보고 딴 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는 곳도 꽤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구역별로. 뭐 마시면 당연히 안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좀 카페보다는 좀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을 위한 공간의 넓이보다는 책을 위한 공간의 넓이가 좀 많은 것 같고 열람실 같은 데는 약간 시설이 좀 노후화됐죠. 의자나 책상 같은 게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지자체 같은 데서 약간 북카페 아니면 복합문화 공간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하다가 찾은 건데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 오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 여기저기 지역의 주요 거주지 위주로 거주지에 이제 약간 청년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라운지 같은 식의 업무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도 있고 뭐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있는 공간이죠 말 그대로 그런 곳을 좀 운영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서울 주요 지역에 꽤 여러 군데 있고 자유롭게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뭐 예약을 해야 되는 공간은 뭐 또 예약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녹음하는 그 콘텐츠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봤는데 역시나 이제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약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그 공립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요일에는 그냥 휴가 나는 케이스가 많고 토요일에도 그냥 일찍 닫고 이런 데라서 약간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좀 더 이제 메인이 되는 공간인 거죠. 어떤 책 같은 거를 뭐 갖다 놓기보다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그다음에 북카페
같은 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그냥 좀 접근성 좋은 뭐 상가 건물 2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안에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거 임대해가지고 책 같은 거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네, 뭐 좀 어린이들도 가서 이제 좀 놀 수 있고 그런 공간들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 얘기를 저희가 또 비즈니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안 할 수 없어서 좀 찾아봤는데 뭐부터 얘기해볼까요? 집무실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집무실 광고 인스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본 적이 없어요. 아, 없으세요? 많이 나오나요? 앨리스에게 많이 뜨나요? 저는 이상하게 한번 가서 그런가요? 공유 오피스가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요? 집무실 뭐 패스트파이브 맨날 뜨고 왜 그러지? 전 전혀. 뭐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해서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계속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무실은 사실은 원래 그 약간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데를 집무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 근처 사무실 일하는 그런 컨셉인데 사실 공유 오피스는 요즘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패스트파이브 위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여기서 표방하는 거는 사실 이 회사도 약간 그 코로나 시국쯤에 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집 근처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유 오피스면은 뭐 CBD 지역들, 강남, 뭐 종로 이런 데다 위주로 하는데 여기는 좀 더 이제 주택가, 왕십리, 뭐 석촌동, 목동, 일산 이런 지역들에다가 건물을 이제 약간 사무실처럼 그러니까 완전 사무실은 아니고 공유 오피스처럼 좀 약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두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이 집무실을 운영하는 게 알리콘이라는 회사인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로켓펀치 아시죠? 네, 로켓펀치는 이제 커리어 비즈니스 네트워킹하는 플랫폼 약간 한국의 링크드인을 따라하는 그런 느낌인데 로켓펀치라는 회사랑 근데 로켓펀치라는 회사는 원래 2015년부터 아마 창업했을 때부터 계속 100% 원격 근무를 했었대요. 그다음에 엔스파이어라는 공간 브랜딩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알리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2020년에 합병했대요. 그러니까 딱 코로나 시작했을 때쯤이죠. 그때 이제 집무실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하고 이 회사 직원들도 이제 당연히 집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집무실 집 근처 집무실로 아마 출근을 하시는 거겠죠. 공유 오피스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분산 오피스를 만드는 거고 중심 업무지구보다는 집 근처 컨셉으로 하는 거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공유 오피스에서 맥주 주잖아요. 여기서는 하드리커, 약간 위스키, 보드카 이런 거 주는 시간이 트렌드를 반영했네요. 네, 약간 힙한 공간을 좀 약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다.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꽤 이제 투자도 좀 받아가지고 한 누적 투자 100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 100억은 기존에 각각 받았던 투자율치 받았던 금액을 다 합친 거 아닌가. 그렇겠죠. 네, 로켓펀치 때부터 합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B2B로 그 영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라든지 뭐 LG 그룹사들, 뭐 KT,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런 회사들이 집무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거의 재택 기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대안적인 공간, 복합 문화 공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데는 카페보다는 조금 더 대화가 아닌 뭔가 업무 나 공부 같은 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겠죠. 아무래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겠죠. 이런 공간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어반플레이 얘기도 한번 이거는 엠마 해주실래요? 어반플레이라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로컬에서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간에 대한 콘텐츠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걸 비즈니스와 사업화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13년 설립한 회사인데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한 100억 정도 되고 많이 받았네요. 네, 이제 대학에서 건축 설계 쪽 전공을 하신 홍주석 대표님이 창업을 한 곳이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이제 연희동에 있는 연남장. 연희동 쪽에서 이제 지역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곳들이 있는데 이제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런 곳들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공간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뭔가 부동산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부동산적인 측면이 있죠. 이 건물을 매입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매입하시지 않을 매입하시려나? 한 케이스도 있고 안 한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입과 이제 뭐 임대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여기의 컨셉은 이제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OS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딩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거를 좀 더 뭐 체계화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상업성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돈을 벌어야 돼서 보니까 뭐 어떤 기업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제품 뭐 전시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거.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업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되게 새로운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이런 비즈니스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로컬에 좀 이제 주안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3의 공간이 어쨌든 집에서 가까워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거를 멀리 가면은 외출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가까운 곳에 로컬의 매력도 살리면서 집이나 회사랑은 다른 공간이 있는 게 그렇죠. 좋다. 결국은 부동산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업지구에 이런 뭐 스터디 카페든 뭐든 많다 보니까 이제 집 근처에는 이런 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충분한 배우 수요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하죠. 재밌네요. 그래서 카공족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온갖 얘기를 스타벅스부터 해서 온갖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회 현상인 것 같고 저는 코로나 시국에 재택을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정말 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 오히려 더 카페 나가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집안에 이제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해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아까 엠마의 회사 경험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세대가 내려갈수록 옛날에는 되게 조용한 데서 저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혹시 하셨나요? 야간 있죠. 그죠? 야간 자율학습할 때 되게 조용한 막 분위기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공부를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때도 사실 야간에 해도 막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복도에 책상 끌고 나가서 막 그러고 있고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가지고. 그죠. 누구는 뭐 기숙사 가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음악 들을 사람은 듣고. 하면서. 그렇죠. 요즘은 확실히 좀 이러다가 클럽에서 공부하겠어요.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요즘은 진짜 태블릿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생분들은. 태블릿 노트북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거에 더 당연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씁쓸한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답답해서 어쨌든 나가는 게 좀 크고 만약에 집에서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이 있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굳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갑갑하죠. 집에 있으면은 너무 일단 공간이 좀 좁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스터디 카페 이용도 나쁘지 않다. 뭔가 카페에서 눈치를 보고 하느니 사실 아까 쪽지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조용함을 원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사실 좀 더 조용한 데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사실 갔다 와 보니까 되게 시설이 괜찮았잖아요. 아주 좋죠. 괜찮았습니다. 사실 이게 좀 돌이킬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좀 결정을 빨리 잘 한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더 그런 트렌드가 먼저 있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막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간을 만들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국내에서는 그게 또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 가라지라고 하나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차고 차고 그런 곳에서 국내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창업을 한다고 스벅에서 만나서 아이디에이션 하고 사실 그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차고가 없으니까 아마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벅스 그죠. 어쨌든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정말 스타벅스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혹시 해외에서 도서관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해외 도서관은? 캐나다에서 가보셨을까요? 덴마크에서도 가봤고요. 덴마크에서? 좀 트여있고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 약간 이런 ASMR이 깔려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약간 엄청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죠. 약간 시끌시끌하고 저도 이제 가봤던 데를 생각해보면은 도서관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라는 생각이 저런다고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물론 이제 조용한 층도 있긴 하지만 정말 공부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엄청 조심하진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이런 문화가 또 약간 외국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침묵 속에서 하는 게. 그런 거를 좀 많이 바꿔 나가는 것도 어쨌든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도서관 같은 데가 이런 역할을 그런 공간이 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네, 그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또 있을 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F&B를 좀 늘려서라도 수익화 모델을 좀 만들어서라도 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지자체들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마을 북카페 같은 거 만들어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청년 뭐 무슨 공간 해가지고 은근히 또 공간들이 꽤 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많이 보통 그래서 뭐 잘 알아가지고 뭐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전에 가봤던 도서관 덴마크에 있을 때 가봤던 도서관은 덴마크가 원래 건축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엄청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네, 진짜 겉에가 보면 까맣고 진짜 블랙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는데 엄청 잘 지어놔서 되게 유명한 건축물이기도 하고 도서관에 좀 다양한 뭐 건축이라든가 뭐 가구, 음악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약간 오히려 약간 그런 약간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같은 느낌? 또 들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배 지나다니는 운하 옆에 있어서 옆에 이제 운하로도 관광객들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외국인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좀 약간 리프레시하면서 그냥 약간 구경하는 느낌으로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한국에서처럼 뭔가 여기서 조용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겠다?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교환학생 갔을 때 이제 있었다 보니까 자주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뭔가 조용하게 이제 뭔가 완전 공부만 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런 게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도서관들이 꽤 있잖아요. 네, 경기권이나 서울권에도 꽤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면은 뭐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항상 서울은 되게 공간에 인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간이 없으니까요. 서울은. 공간이 없기도 하고 뭔가 돈을 내야만 앉을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좀 공원도 좀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공간이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긴 하지만 정말 선진국이라면 이제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져야 정말 살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약간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것들 더 많아지면 좋겠다. 저도 제 건물이 있다면 만들고 싶지만 그렇죠. 제 건물이 있다면 무조건 카페로. 아, 그러니까요. 1층은 무조건 카페. 저는 전시 공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2층이나 약간 지하나 이런 데. 지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창문 있는 게 좋긴 한데. 약간 반지하 정도로 해서 그렇죠. 빛 살짝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런 전시 공간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건물이 없지만 이제 있다면 얘기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